BMW 예쁘다. 저건? 저거 비싸? 저거? 응. 지금 저거 말하는 거야? 응. 아, 저거 3 시리즈 아니야. BMW에서 제일 싼 거야, 저거. 저거 한 2, 3년 정도 된 모델이니까 글쎄 한 3천만 원 후반 정도 할 것 같은데? 차보다 느린 거야. 그래? 그럼 이건 얼만데? 이거? 4천만 원? 오빠 병...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클럽의 장명훈입니다. 아니, 나만 몰랐어. 아니, 난리야 난리 지금. 여러분, 쏘카에서 아반떼 N을 빌릴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카쉐어링 쇼카요. 쇼카? 아, 쏘카 아무튼 쏘카에서 10월 초부터 전국 500개 쏘카존에 지금 아반떼 N을 뿌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아반떼 N을 예약할 때쯤이면 아마 500대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지금 풀린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두 대가 전손 처리됐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안타깝죠. 아니, 쏘카는 진짜 무슨 생각일까요? 아니, 이런 차를 왜? 아무튼간 왜 벌써 두 대나 날아가게 됐는지 저도 이 아반떼 N을 지금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상당히 궁금한데,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아반떼 N을 사면 날 주변인들한테 내가 이 차를 왜 샀는지 주구장창 계속 설명해야 되는 현대 아반떼 N입니다. 자, 고성능의 차량이 이렇게 공유 자동차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아주 재밌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다이나믹하게 주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타볼 차량도 이제 저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컨디션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데미지 상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차량의 데미지 상태를 살펴봤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타게 될 차량은 뭐 특별한 데미지는 없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기스나 상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됐는데 정말 다행히도 요 쏘카존에 있었던 이 차량은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좀 조심히 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타이어일 것 같아요. 네이버에 뭐 아반떼 N 아니면 쏘카만 검색해도 연관 검색어로 뭐 쏘카 N, 쏘카 아반떼 N 진짜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건 이 타이어 부분인데요. 지금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이 차에 타이어 트레드를 다 쓰신 분들, 아니면 와인딩을 막 조지시면서 공기압을 일부러 빼고 다니면서 막 더 높은 접지력을 위해서 공기압을 일부러 빼고 막 와인딩을 막 조지고, 그 다음에 타이어 옆에 막 찢기고 캘리퍼 박살 나고, 야,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이쪽에 지금 트레드 부분을 지금 만져보거나 육안으로 아까 살펴봐도 이제 트레드도 상당히 안전한 수준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뭐 이렇게 과격한 주행을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 다행히도 오늘 제가 탈 차량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자, 타이어를 보시면 지금 미쉐린 PS4S 타이어가 껴져 있거든요. 대표적인 고성능 썸머 타이어죠. 제가 알기로는 아반떼 N 순정 타이어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좋은 타이어인 건 알겠는데 한두 달 뒤면 뭐죠? 겨울이잖아요. 그러면은 윈터 타이어로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 시즌인데, 특히나 이런 고성능 차 같은 경우는 윈터 타이어가 더 필수거든요. 근데 바꿔주겠죠? 이거 진짜 안 바꿔주면 지금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더 위험해질 것 같거든요. 글쎄요, 쏘카는 대기업이니까 해주겠죠? 자, 아반떼의 디자인도 가볍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국내에 정식 출시되기 전에 제가 이번 5월달에 중국 상하이 모터쇼에서 이 아반떼 N 페리 버전을 먼저 보고 왔었죠. 근데 그때도 상당히 아쉬웠던 게 당시에 현대 N이라는 브랜드가 중국에서 처음 런칭하는 자리였거든요. 그 상하이 모터쇼가. 그런데 당시에도 이 아반떼 N을 전시는 해놓긴 해놨는데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먼 발치에서만 볼 수 있게 해놔서 상당히 아쉬운 포인트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든 건
아직 100% 양산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었고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었죠. 그런데 똑같은데요. 일단 저는 아반떼 N이든 일반 아반떼든 이 페이스리프트 전이 훨씬 더 날렵하고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N 모델에서는 뭔가 전에는 블랙 비중이 훨씬 더 높으면서 뭔가 좀 세 보이고 고성능의 차의 이미지를 가득 담고 있었는데 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중간에 이렇게 바디 컬러도 들어가고 약간 뭔가 소나타와 패밀리룩인지 아닌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도저도 아닌 느낌으로 변한 것 같아요. 일반 아반떼 같은 경우는 좀 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고급스러워졌다, 예뻐졌다 이런 평들이 좀 있지만 아반떼 N에는 이 외모가 좀 안 어울리지 않나, 뭔가 좀 이도저도 아닌 그렇게 세 보이지 않는 자동차의 모습으로 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옆모습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지금 측면부도 보고 있는데 측면부도 사실 뭐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휠이 아닐까 생각돼요. 이 리볼버 휠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이 리볼버 권총의 탄창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뭐 리볼버 휠이다 라고 하지만 XM3 같아요. 이상입니다. 후면부도 사실 뭐 크게 변한 건 없죠. 뭐 현대 엠블럼이 좀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특별히 변한 건 별로 없습니다. 여기 후면부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스포일러, 일명 날개가 아닐까 싶어요. 이 아반떼 N이라는 차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실물로 보기 전에 영상이나 이미지로만 봤을 때 와, 이거 좀 투머치 아닌가? 살짝 양카의 스멜이 좀 나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반떼가 실물로 보면 그렇게 투머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아반떼랑 잘 어울리는 스포일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고성능 차의 상징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뭐 M이나 AMG 같은 차량들도 보면 꼭 이런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너무 많은 차들의 스포일러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M이나 그런 AMG 스타일로요. 길거리에 보면 수많은 차들이 M3랑 똑같은 스포일러를 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반면에 아반떼 보세요. 이 약간 마이웨이를 걷고 있잖아요. 개시장 마이웨이. 나는 나만의 길을 걷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성 있는 스포일러잖아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뭐 굳이 따라한다면 아반떼 N라인 분들 정도만 따라할 것 같은 이런 멋진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게 좀 상당히 아쉬운 포인트죠. 전동 트렁크가 없습니다. 4천만 원에 육박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 고성능 차에서 뭐 경량화 때문에 전동 트렁크를 뺀 걸까요? 그러기엔 요즘 뭐 M3, M4도 전동 트렁크 다 달려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뭔가 경량화를 위한 건 알겠어. 근데 옵션으로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냥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또 아반떼 N 오너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동 트렁크 사제 튜닝. 알아보니까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데 뭐 예비 오너분들이나 오너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간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딱 봤을 때 뭔가 옆 공간이 좀 깊게 파져 있어서 넓어 보여요. 뭔가 이 전체적인 스페이스가 넓어 보인다는 느낌보단 이 옆에 파져 있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오늘도 골프백을 한번 실어 봐야겠죠. 아니 근데 아반떼 N에 골프백 신는 사람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옆으로 파져 있어가지고 일단 일자로 한번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넣어볼게요. 대박. 옆으로 그냥 들어가요. 이야, 사실 제 M340i도 이런 식으로는 못 넣거든요. 야, 아반떼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 넣은 것 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방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문제없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골프백 막 이렇게 쳐박으면은 3개 막 구겨 넣으면 4개까지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여유로운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뒷자리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뒷자리 폴딩까지 한다면 더 긴 짐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쪽 안쪽에 저렇게 스트럿 바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방해의 요인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래도 스트럿 바라는 거는 차체 간성에 뭐 뒤틀리지 않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좋은 아이템이니까요. 네, 아무튼간 아반떼 N의 본넷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자,
아, 4천만 원이다. 4천만 원. 2천만 원 아니고 4천만 원이다. 이 아반떼 N아. 아, 정말.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응? 이게 지금 4천만 원인데 이 꼬챙이가 말이 됩니까? 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찍었던 13년 된 깡통 SM5에도 가스쇼버가 달려있는데, 그래요. 뭐 이게 경량화를 위한 감성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가스쇼버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래야 정비도 할 때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차를 구매하시고 나서 요 본네트 열면 요런 스티커들, 요런 비닐들 있거든요. 이거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엔진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열이 발생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비닐이 녹아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조금씩 괜히 어설프게 접착이 되어 있다가 이런 엔진부로 들어가게 되면 뭐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닐은 꼭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제거해야 오히려 더 깨끗하게 쓸 수 있어요. 이거 뭐 아낀다고 붙여놓으면 나중에 훨씬 더 끈끈이도 없을 수도 없고 더 이상하게 됩니다. 아무튼간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언박싱을 하고 있네요. 아, 꼬챙이. 자, 지금 본격적으로 아반떼 N 실내에 한번 타봤는데요. 이야, 진짜 박수 줄만 합니다. 왜냐면 드디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면서 오토 홀드가 생겼어요. 그런데 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야, 달리는 차에, 근본의 차에 무슨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게 뭐야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시내에서 뭐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가지고 드리프트 당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막 진짜 짧은 거리인데 개 막히는 길에서 막 1시간, 2시간씩 운전을 하다 보면 막 갔다 섰다 반복하면서 브레이크 계속 밟아야 돼가지고 발목 부러진단 말이에요. 아마 막 브레이크 한 5만 번은 밟아야 될걸요? 그럼에도 그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분들은 오토 홀드가 있는 걸 더 선호하실 겁니다. 이 오토 홀드는 무조건 있는 게 좋은 옵션이에요. 왜냐면 필요 없으면 끄면 되니까. 나머지 실내 한번 볼까요? 실내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대의 아반떼 N과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간 걸 제외하면 바뀐 거는 뭐 없어요. 이 의미 없는 왼쪽에 이 동그란 맥세이프 같은 건 그대로 있고요. 네. 자, 지금 아반떼 N을 본격적으로 주행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그 생각을 진짜 지울 수가 없어요. 소카는 진짜 무슨 생각일까? 어떻게 이런 아반떼 N 같은 차량을 공유 자동차로 내놓을 생각을 했을까? 라고 계속 고민을 해보다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아반떼 N이라는 차량은 마니아층은 굉장히 두터운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나 판매량이 막 그렇게 높은 차량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서 소카한테 좀 싸게 넘기면서 짬 처리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님 말고. 아무튼 오빠 병신차건 뭐건 간에 저도 사실 이 아반떼 N을 전시차로밖에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진짜 꼭 한 번쯤은 타보고 싶었던 차량이었고, 그리고 이 차량을 정말 진심으로 지금 사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승차가 없어. 아니 진짜 문제가 뭐냐면 뭐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 이런 데 가면은 N드라이브 프로그램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대모터 스튜디오 사이트 들어가서 예약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한두 달 내에 예약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올해 안에 이 아반떼 N을 시승차로 타볼 수 있는 건 아마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차량을 출고받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죠. 물론 이 498대의 차량이 언제까지 남아있을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차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 아반떼 N 280마력의 40토크를 가진 정말 어마어마한 가성비의 펀카입니다. 뭐 제가 타고 있는 M340i를 비롯해서 BMW M 퍼포먼스 라인들이 야 진짜 가성비의 펀카다 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반값이에요. 그냥 미친놈인 거죠. 볼까요?
이 배기음이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 그래도 차에서 이렇게 사운드를 내준다는 건 뭔가 달리고 싶게 만들잖아요. 실례로 제가 제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가끔씩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뭔가 바짝 붙어가지고 뭐지? 같이 달리자는 건가? 이거 뭐지? 레이스를 하자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반떼 오너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 느낌이,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340i가 스펙적으로는 좀 더 높죠. 그렇지만 이 차량은 공차 중량이 200kg 정도가 더 가벼운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전하는 질감 자체, 그리고 나한테 느껴지는 이 차량의 무게가 훨씬 더 가볍거든요. 뭔가 굉장히 경쾌한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펀카라는 수식어는 이 차량한테 훨씬 더 어울리는 수식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렇지만 펀하기만 하다면 뭔가 데일리카로는 불가능하냐? 아니에요. 데일리카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N모드, 스포츠 모드 이런 것만 놓지 않으면 사실상 조금 더 빠른 아반떼? 그냥 아반떼인데 출력이 조금 더 높은 아반떼 정도의 느낌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노말 모드나 에코 모드로 다닐 땐 사실상 배기음도 그렇게 크지 않고 변속도 울컹울컹 거린다, 그리고 막 치고 나가고 막 급하게 서가지고 막 멀미난다 이런 증상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변속도 편하게 되고 일반 아반떼처럼 데일리카로 충분히 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실제로 이 차량이랑 공차 중량이 비슷한 CLA 45 AMG 같은 차량이 있겠죠. 그 차량은 400마력이 넘는 굉장히 고출력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로 운용하기엔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280마력이라는 마력 세팅이 굉장히 스마트한 세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80마력이라는 마력은 재밌게도 달릴 수 있지만 굉장히 힘을 숨기고 달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수치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세부 조건이 다르겠지만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그랜저 3.5 모델 있죠. 300마력입니다. 근데 그랜저가 스포츠카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기 E클래스 가는데 E클래스는 290마력이에요. 근데 E클래스 스포츠카예요? 아니잖아요. 그 두 차량 다 달려야 될 때는 굉장히 잘 달리는 차량이거든요. 그리고 힘을 숨기고 다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아반떼에는 반대로 힘을 내놓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는 힘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나이스한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카 아반떼 N을 한번 타봤는데요. 일단 아직도 의아하긴 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그렇지만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니만큼 내가 만 26세 이상이다, 그러면서 이 차량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예약을 하세요.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조만간 아이오닉 5N까지도 소카에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야, 진짜 놀랍죠. 사실 아이오닉 5N이나 아반떼 N이나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서라기보다는 사실 쉽게 렌트해서 빌려서 타볼 수 있는 차량이 아니거든요. 근데 소카에서 이걸 쉽게 빌려서 타볼 수 있게 해주는 건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폭풍들이 좀 무섭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오늘의 아반떼 N 한 줄평, 이 하늘색은 진짜 별로다.